월요일날이 쉬는 날이라서 수요일날 사업계에서 제출하시고 오늘 행사 좀 편하게 들으시고 조금 3일 동안 좀 재충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6기 미래의원 여러분들의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 기도로 평화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있겠습니다. 부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데모데이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오늘은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이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AI 환경이라든지 이런 혁신이 막 자고 나면 막 기사가 여러 개씩 뜨는데, 우리가 그 한가운데에서 예전에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기회가 없었다라면 자기 업무 현업에 바빠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그 업무에 매몰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약간 그 현업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다른 한켠으로 이런 쪽 그 시대의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아니면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혁신의 그런 현장 속에서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이제 다른 교직원들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서 좀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이 네트워킹 데이라는 게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인데 옆에 분들하고 이제 처음에 2월 달인가 만났을 때는 되게 서먹서먹 하시고 그래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죠. 다 합격하신 분들인데 했는데도 굉장히 서먹서먹 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그래도 좀 활기찬 분위기? 그런 무드가 이렇게 저에게 이제 무드 인펙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은데, 아마 네트워킹 데이 때 이제 시간을 지금부터 저희 이제 추진단 선생님들이 이제 이끌어 가실 텐데, 추진단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패실리테이팅만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엮어 가시는 거고, 동병상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동병상련을 느끼시고, 한편으로는 나도 우리 팀도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 팀은 이런 고민을 이렇게 좀 내 팀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걸 팀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제 서로 다른 기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인데, 여기서 조금 하나가 돼서 이렇게 조금 끈끈한 정 내지는 시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추진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제 강연 특강으로 이제 마련해 준 그 자리는 작년에도 이 특강을 했는데 좀 이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홍보의 공모전 통해서 해갖고 창업을 해서 바깥에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신 거예요. 대표님이 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이제 구성하면서 이따가 이제 본인의 소개를 하실 테지만, 그렇게 하면서 퇴직을 하면 누구나 사장님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분은 아예 사내벤처를 이제 스피노프 해갖고 이제 그 대표가 되신 그 김성한 위트레인 우리는 운동한다.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한 대표님 모시고 이 사내벤처에서 이제 공모를 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한 어떤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인데 내일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죠. 근데 금요일이라 조금 마음에 좀 부담감이 덜한 요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편하게 부담 없이 즐기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식당 성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부터 식사해서 빠르게 끝나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짜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킹 매칭 안내입니다. 순서는 이제 그룹에 대해도 안내를 드렸고, 오른쪽에 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팀 순서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해당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이제 가셔가지고 팀별로 앉지 마시고 섞어서 앉으시면서 좀 술 한잔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선봉에서 이제 드셔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오늘 처음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가 굉장히 좀 유명한 맛집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소주와 맥주도 드셔도 되니까 오늘 편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시간은 6시 반이고 저희가 매년 행사하다 보면은 좀 더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 팀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상한선이 좀 남으면 저희가 더 네네 사실은 굉장히 이번에 중간 제출을 잘 하셨어요. 동영상도 2개나 만들으셔가지고 별첨으로 하시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처음에 이제 OT를 받으셨을 때 생각과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이 어떻게 좀 많이 좀 생각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3개월간의 소감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좀 본인 소개, 소속이랑 팀이랑 본인 소개랑 소감 한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과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다들 그러셨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 코칭을 제일 늦게 신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병동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덤프 맞추기 힘들어서 나게 가장 먼저였었고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제일 늦게 하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 이 좀 한 달의 확대해서 거리가 가까이. 조금 아까워서 저희들끼리 뭘 먼저 해볼까 하다가 특허 출원을 먼저 좀 하고 뭐 어떻게 저희들끼리 알아서 막 뭘 했거든요. 그런데도 한 달 동안 결과물이 썩 좋지가 않았는데 거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서 만났어요. 저희가 서울성모병원에 있어서 여기 그 시냅스 저 방에 들어가서 거의 6시간 동안 매일 만나서 뭐 하고 작성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영상도 만들게 됐고 해서 3개월은 열심히 바쁘게 지나고요. 앞으로는 이제 뭘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제 저 기말고사 아시죠 여러분들 다 중간 끝나면은 나는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빨리 신청한 이유 중 하나도 저희가 이제 길을 헤매고 있을까봐 빨리 코칭을 받고 그 뒤를 이제 다시 또 방향성 맞게 준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일 먼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올해 데모데이 역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데모데이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남은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에 데모데이 일정이 2주 앞당겨졌다. 양해 부탁드리고 데모데이 그 진출팀 OT도 일주일이 앞당겨진 9월 4일입니다. 원래는 11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요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교대 하셔서 조금 만나기 힘든 팀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좀 잘 맞추셔서 최소 3분 이상이라도 주기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도가 잘 나가지 않거든요. 자, 사업계획서는 중간평가가 45%, 기말평가가 55%입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는 40대 60이었는데 올해 이제 45대 55로 조금 더 비율이 조정됐고요. 3월과 4월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간호사라면 이 정도 이제 부천이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을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인사를 해주셨던 이제 해모 시그널 팀이 마지막에 진행을 해주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한 팀과 이제 끝에 시작한 팀이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압축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도 이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물리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저희가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내셔야 된다. 본업을 하시면서 지금 이걸 같이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되는 걸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 너무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셔야 되고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기부터 5기 선배들도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제가 한번 더 독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논문 심사 받듯이 그러면 이제 그 직종이 다 다른 심사위원께서 한 줄 한 줄 다 장점, 단점을 써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남은 기말까지 어떻게 이거를 다 보완해야 될지 또 2차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지키나요? 하나의 약속이죠. 양식이 맞지 않으면 아예 바로 처음부터 리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식을 잘 지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룹피드에 올려드린 2차 일정표입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번표 작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일찍 안내를 드려서 확정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팀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 16개 팀은 저희가 기존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3회 때는 여의도에서, 4, 5회 때는 또 서울 간호부에서 또 2연패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성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완성하면은 근무지나 직종에 상관없이 상을 받을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아직 안 나온 기관이 어디죠? 의정부랑 부천이죠. 빈센트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서 한번 나올지 아니면 서울 간호부에서 또 3연패를 할지, 3피스를 할지 한번 좀 기대가 되고요. 자, 각자 6는 10월 12일 2주 차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 범표나 휴가에 지장 없도록 미리미리 반영 부탁드리고 소속 부서장님들께도 요거 미리 말씀 주셔가지고 미리 오실 수 있게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겨자씨킴센터의 실무부서 이름은? 이럴 수가. 저희 팀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모르시나요? 제가 좌측 하단에 지금 계속 안내를 드려서 지금 가려놨는데, 좌측 하단에. 자, 지금 시톡을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조직도에서 보고. 네, 맞습니다. 미래혁신 추진단 축하드립니다. 저희를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겨자씨 지원단, 뭐 창조 추진단, 뭐 미래 창조단, 뭐 겨자씨와 아이들에서 전화할 때마다 거기 뭐 추진단이죠, 뭐 아이들이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주시는데 이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예상되시나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저희 이름을 아무도 모르십니다. 자, 아무도 모르십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이름 모르셔도 되고요. 예, 저희 그냥 3명이서 근무하고 있다.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유튜브 채널을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데모데이의 뜻은 뭘까요? 찍으시면 됩니다. 틀려도 창피하면 그만입니다. 정답이라고 하십니다. 교수님, 네? 1번 무슨 뜻이죠? 1번?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또 이렇게 체면을 위해서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1번 데모입니까? 네, 뭐 그 데모라는 뜻도 있고, 풀 버전은 이제 데모스트레이션인데 시연한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물을 남들한테 보여준다라는 뜻에서 이제 저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이에 나가시는 팀들이 이제 곧 계실 건데, 주변에서 야, 데모데이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을 때 멋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박중권 학생인가요? 네. 영어로 풀 버전, 풀텀. 네. 아닙니다. 자, 양심적으로 검색하시면 하고요. 발음이 조금 미니멈 바이어블 P 프로덕트 정답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기부터는 부수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 5기부터는 모든 팀을 의무적으로 전시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데모데이 5를 보시면 알겠지만 5부터는 저희가 모든 팀들처럼 이렇게 전시를 잘 하시면 되시고요. 또 서울성모 간호부에서는 저렇게 빨간 이렇게 스카프 하셨죠? 저렇게 나름대로 저렇게 유니폼 맞춰 오신 것도 계시고, 뭐 이제 반팔 티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굿즈를 준비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만 안내를 해드렸는데 기대한 거 이상으로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속된, 이제 물론 서울성모병원은 반포단지에 있다 보니까 응원을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옴니버스 파크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물 장비를 준비하신 팀들은 이렇게 직접 갖고 오셔서 시연을 하시거나 앞에서 이렇게 굴려보시면 되겠고요. 4기 때 이제 최우수상 받았던 이제 운평이기 때문에 미리 데모데이에 쓸 돈을 땡겨서 조금 준비를 하셔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슬기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모데이에 진출하면 저희가 원래 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받아서 60만 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드릴 건데, 이거는 PPT를 외주 제작을 맡기는 비용을 쓰시기에도 좀 부족하실 거예요. 뭐 한 80에서 100만 원까지 요구한 데도 있어서 워낙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그날의 행사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내가 만드는 그 PPT가 퀄리티가 좀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외주를 맡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데모데이까지 끝나서 잘 알겠는데 이제 겨자씨에서 더 이상 도움 주는 게 없고, 개인이 이제 기관에 돌아가서 혼자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제 힘이 붙이시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사업화 트랙을 올해 진행을 했고, 6월 8일 날 이제 KHF에 진출할 팀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 부스를 차릴 건데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통합 부스 첫 시안인데 괜찮나요?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디자인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뽑았고요. 더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개 팀 기준으로 조금씩 하나하나 독립 부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팀은 한 칸씩 배정을 받아 이걸 보호해주는 캡을 개발해주는 안다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제가 유레카노스 팀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괜찮으시면 한번 연락해보고 같이 시제품 재발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이렇게 찾지 못하는 확률도 있어요. 예. 이럴 때 하지만 고민은 굉장히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설계까지만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진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희가 8월에 있을 KHF 박람회에 나갈 예정이고요. 목표는 뭐냐면 이번에 첫 진출인데 목표는 첫 번째로 가계약 그 다음 단계는 굉장히 수월해질 거여서 그 마크를 드리려고 저희가 지금 사업 파트를 하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CES에 나가게 되면은 보통 올해 건데 지금 모집 기간 보시죠. 가운데 보면은 5월부터 지금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보통 한 8개월 전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약간 살짝 늦은 감이 있는데 미국 가면 또 비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미국 저희 서울대학원 의공학팀 선생님 김유호 선생님, 조장현 선생님 우리 저희 같은 병 일반 시린지가 보통 9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대량으로 구매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 두 개보다 조금 비싼 200원 정도. 마약할 때 많이 쓰니까 사실. 그러면 그때마다 정원이거든요. 결국에는 우승가가 환자 인도 예측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한 진료 수요에서는 지금 충원이 돼야 된다.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또는 임상과에서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간호나 의사분들 빼고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또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강 들으시고 조금 더 영감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대표님이 해주실 것 같고요. 리플러스 출신의 위트인 김성원 그러니까 제가 좀 두서가 없고 조금 더 강의스럽지 못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저에 대해서 그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15년 말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LG U+에 이제 입사를 해서 약 4원 4년 차에 이 사내벤처 팀을 꾸려서 이 회사 안에서 1년간 사업화를 까지 그 사업화 자금 이제 투자 유치를 약 5억 원 그리고 팁스라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요. 약 최대 8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아마 의료나 이런 헬스케어 분야도 그 창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이 공고가 떠서 매우 반갑게 좋은 기회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내벤처란 제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사업도 망하고 이제 개발 과정을 매니지먼트하는 PM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 덕분에 이런 온라인 피트니스 플랫폼을 기획할 수 있었던 역량이 갖춰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저를 이제 창업하라고 밀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의지나 그 미래 꿈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아 있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그런 조건도 있어요. 2년 동안 퇴사가 아니라 휴직을 하는 조건도 있거든요. 네, 저는 휴직 안 하고 저 그냥 퇴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퇴사를 선택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었으면 타격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미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게 터졌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뭐 더 망할 건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그래도 트래픽을 만들고 이제 매출을 만들고 되게 작은 가능성들을 이제 검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2020년 4월에 그 연세에서 이 투자 유치라는 거는 이 사업화를 고민하는다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향후에 염두에 두실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피트니스 플랫폼이라는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잖아요. 누구나 이 시장에 정보 비대칭이 있을 거라고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 설명을 하고요. 근데 그럼 이 유망하다고 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 침투를 하고 있는데 라는 것들은 이 플랫폼 진입이 이미 어렵지만 이 안에서 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 현재는 피트니스 분야의 PT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나 이와 타겟 고객이 겹치는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사업이다라는 거를 가늠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얼마에 어떻게 팔고 몇 개의 사업자, 몇 명한테 침투를 할 것인가라는 계획은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 되면 이만큼의 사용자 또는 이만큼의 B2B 고객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나가서 하자라고 할 때 누군가는 난 나가는 거는 아주 두려워. 그냥 회사에 남을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일부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나가는 사람은 너 그러면 네가 갖기로 한 이 지분 구성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하는 게 그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초기 팀 안에서의 뭐 지분 관계라든지 또는 찢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그 처음에 7명이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창업 같이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만큼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불협화음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지금 저를 포함한 4명은 진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돈독하고 미래를 함께 진짜 한 배를 탄 마음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정을 1, 2년을 조금만 겪다 보면은 그 미래에는 정말 더 이상은 찢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제가 지금 결혼 4년 차예요. 약간 결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할 때 1, 2년 차에 되게 부부싸움 많이 그 투자를 하는 지원하는 방식 또한 창업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오거든요. 그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이 토스라는 게 제가 2014년, 2015년 그때 가평선거 한번 할 때 봤는데 이게 지금의 이렇게 큰 은행이 되고 증권사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는 쿠팡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고. 근데 그만큼 하시는 말씀이 투자자로서의 우리의 미션은 위험 요소는 있어도 엄청나게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 성공할 것이라는 게 이 공식이 이 알토스 벤처스만의 공식이 아니라 어떤 스타트업 투자사든 가장 눈여겨보는 게 정말 이게 100배, 1000배 커질 것인가. 사실 이게 없으면 투자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2020 시점 이후에 1000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게 설득이 안 돼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현재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내가 나와서 뭔가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 만큼 성공을 할 거야.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 창업을 하는가, 사명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돈. 대부분 저도 돈에 대한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결핍.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창업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 사업이 다 망해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라면이랑 김밥만 먹고 생활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면이랑 김밥만 먹고 생활을 해도 내 삶에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고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 회사를 퇴사하고 나와서 망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그렇게 이 피트니스 플랫폼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시설들을 저희 플랫폼으로 끌어다녀와야 어쨌든 그 트레이너라 하면 이 시설을 제휴시설로 입점을 시켜야 어쨌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설 단위 영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영업을 뛰어봤거든요. 이 시설을 설득하려면 그 대표자를 설득해야 되는데 대표자가 헬스장에 상주하고 있는 분들 많이 바라보시는데 저희는 사실 영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저희가 트레이너로 이게 그 스타트업은 진짜 허슬한 게 필요한 게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트레이너를 이제 채용하는 플랫폼들 있잖아요. 채용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거기에 트레이너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들은 다 긁어왔어요. 다 긁어와서 한 번 긁어오면 한 5,00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외부에서 보기에 되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스타트업이라 하면은 그런 걸 이제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왔던 것 같고 현재는 다행히 이 트레이너들 사이에 그 바이럴이 좀 돼요. 바이럴이 좀 되고 저희가 그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수수료가 없는 게 저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PT라는 것 자체는 중개 수수료를 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현장에 가서 결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이 부분은 초기에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락인, 그러니까 플랫폼에